혹시 요즘 긴 글 읽기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눈으로는 글자를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글을 못 읽는 문맹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자는 보지만 그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마주한 더 깊고 조용한 위기, 바로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깊고 간절한 사과라는 뜻의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걸 지루한 사과라고 오해해서 큰 화제가 됐었잖아요. 사실 이게 그냥 웃고 넘길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가 단어를 보고는 있지만 그 진짜 의미를 묻히고 있다는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이 더 심각합니다. OECD 국제학업성 취도 평가, 피사 결과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글을 읽고 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의견인지 구분하는 능력이요, 단 25.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4명 중 1명만 제대로 한다는 거죠. OECD 평균이 47.4%니까 거의 절반 수준인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보이지 않는 위기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점점 더 책 읽기를 어려워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다시 책과 즐겁게 만날 수 있는 희망적인 방법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보이지 않는 문해력 위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오늘날의 문해력 위기는 글자를 못 읽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글의 깊은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즉 이해력의 위기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보죠. 오늘 하루만 해도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많은 글을 보셨어요? 그 수많은 뉴스 기사의 SNS 글들 중에서 진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제대로 이해한 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쓱 훑어보기만 했을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성인의 거의 절반, 43%가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글을 아예 안 읽는 건 아니라는 거죠. 책 대신에 SNS, 뉴스, 유튜브 자막까지 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디지털 텍스트를 소비하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읽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렇게 깊이 있는 읽기가 어려워졌을까요? 그 범위는 의외로 두 군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읽기라는 행위에 맞춰서 특별하게 진화해온 우리 뇌의 독특한 작동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둘러싼 디지털 환경입니다. 제가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인간의 뇌는요, 원래 글을 읽도록 설계된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 시각 단어 형성 영역, VWFA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얼굴이나 사물을 알아보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인류가 문자를 발명하면서 이 영역을 글자 인식용으로 재활용하도록 스스로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읽기는 본능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기술이라는 거죠. 이렇게 후천적으로 힘들게 훈련시킨 우리 뇌가 가장 좋아하는 독서 방식이 바로 깊이 읽기입니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한 줄 한 줄 차분히 따라가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를 곱씹고 저자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비판하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진짜 읽기의 힘인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 세상으로 넘어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실 거예요. 알파벳 F자 모양을 그리고 있죠? 제목 한번 보고 첫 몇 줄 훑어보고 중간에 있는 핵심 단어 몇 개만 빠르게 콕콕 찍어서 보는 겁니다. 이건 읽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보를 사냥하는 거죠.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이 읽기가 차분히 몰입하면서 이해라는 집을 짓는 과정이라면 디지털 스키밍은 정보의 폐화 속에서 쓸만한 조각만 재빨리 찾아내는 생존 기술에 가깝습니다. 우리 뇌가 쓰는 근육 자체가 아예 다른 셈이죠. 자,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럼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끔찍한 의무처럼 느껴지는 독서를 다시 설레는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너무 어려운 책에 도전하지 마세요. 내 수준에 맞는 편안한 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내가 진짜 좋아하는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재미없으면 그냥 덮으세요. 괜찮아요. 독서를 벌이 아니라 즐거운 선택으로 만드는 것, 독서랑 다시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우선입니다.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독서의 목표는 책 한 권을 끝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 책이 내 마음을 온전히 통과하는 경험, 바로 그 자체죠. 몇 권을 읽었느냐,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권이라도 내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든 걸 훨씬 쉽게 만들어주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함께 읽기입니다. 독서를 혼자 하는 고립된 활동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소통하는 사회적인 활동으로 만드는 거죠. 수많은 연구가 이 함께 읽기의 놀라운 힘을 증명하고 있어요. 혼자 읽을 때보다 이해력이 높아지는 건 물론이고요.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배우고 공감 능력도 커집니다. 책이 혼자만의 방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책 읽는 것 진짜 재밌네 하는 긍정적인 기억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부모나 친구와 함께 책을 읽을 때 이해도와 참여도가 극적으로 높아진다는 게 수많은 연구 결과로 나와 있어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우리 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보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잖아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글과 영상을 보면서 살아가죠. 이 모든 것의 끝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로 이해했는가? 단순히 정보를 훑고 지나가는 걸 넘어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내 삶의 일부로 만들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힘. 이것이야말로 문해력의 진짜 의미이자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요?